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스터디 여덟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3D to 2D 매칭과 3D to 3D 매칭에 대해서 이종훈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으로 발표하시는 거라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훈이라고 하고요. 3D to 2D 매칭, 그리고 3D to 3D 매칭 연속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간 리캡을 하자면은, 이건 동원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슬램 시트인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파트가 여기 비주얼 오토매트리 아래에 2D, 3D, 3D to 2D 부분인데, 이 양을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운데쯤에 있는 것이 그래도 저희가 한 반쯤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앞에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꼭 슬램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응용이 될 수 있는 약간 기반 지식들에 가까웠다면 아마 이 비주얼 오토매트리 이후부터는 거의 슬램에 좀 더 훨씬 핏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부분 내용 자체가 이제 앞에 있던 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뒤에 다시 다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어떤 내용의 그 디테일 자체보다는 그 여기 어떤 베이직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쪽 슬램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 연결고리 그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아마 이재민님께서 2D2 매칭 발표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2D2는 이제 아무래도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어지는 데이터 자체가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XL, XR 이렇게 2D 이제 두 점 매칭 쌍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주어지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이것들의 관계를 이제 정의하는 어떤 뭐 매트릭스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센셜 매트릭스, 뭐 펀더멘털 매트릭스, 호모그래피 매트릭스 등을 이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매트릭스들의 값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A 포인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으면 뭐 더 작은 숫자의 점쌍으로도 계산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2D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초기화 값도 필요하고 뭐 순수 회전이라던가 이런 크기 조정, 스케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2D만 가지고 했을 때는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릴 3D to 2D 매칭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똑같이 이제 2D 이런 정보는 주어지는데 이 중에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정보가 3D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D는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은 한쪽 카메라가 뭐 뎁스 카메라 같은 거여가지고 뭐 트라이앵귤레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카메라 원점 그러니까 여기 얘 기준으로 하면은 OL 기준 어떤 카메라 좌표계 상에서의 얘의 상대적인 어떤 뎁스가 되겠죠. 이 거리를 아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카메라 좌표계에서 3D가 아니고 어떤 뭐 월드 좌표계에서 저희가 아는 어떤 3D 포인트가 주어져도 사실 이런 것들은 유효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Perspective and Point PNP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이제 여러 매칭 쌍들이 있으면 뭐 이게 이미지 좌표계든 월드 좌표계든 3D 좌표계가 주어지면 이제 계산은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미지 좌표계 기준으로 3D가 주어지면은 이제 이미지 대 이미지의 어떤 자세 변환을 추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이미지 대 어떤 절대 좌표, 월드 좌표계가 주어지면은 이 월드 좌표계 내에서 이 카메라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이제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RGBD 오도메트리나 어떤 캘리브레이션 등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매칭 포인트 개수가 적은 환경에서도 이제 어떤 앞서 2D, 2D에는 존재했던 에피폴러 컨스트레인트 같은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거 없이 모션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형 방법들 그리고 비선형 방법들로 구분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게 다이렉트리 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P3P 번들 어저스트먼트까지 조금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DLT라고 불리는 어떤 직접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D랑 어떤 매칭되는 3D 이제 점이 주어지는데 이제 둘 다 호모제니어스 좌표계로 이제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변환 관계식은 아마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3x4의 어떤 변환 매트릭스가 있고 이것들은 이제 로테이션이나 트랜스레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U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V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U1은 뭐 T1X, T2Y, T3G, T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분자는 요 마지막 S는 이제 뭐 이렇게 블라블라 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 위에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한 거고요. U랑 V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그냥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간편화하기 위해서 여기 T 매트릭스 자체를 각 행별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세 개의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각각 T1, T2, T3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위의 식들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두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식은 이미 이제 UV 값은 저희가 주어진 값이고 P 또한 이제 이 3D 좌표계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떤 N개가 있다고 쳤을 때 매칭되는 쌍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선형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T에 대한 어떤 선형 방정식이 성립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특징점은 T에 대해서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T는 총 12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6쌍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11개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스케일 팩터 같은 거기 때문에 11개고 근데 뭐 5.5쌍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12개의 6쌍을 구하는 거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버디터미넌트 방정식 에 대한 이제 최소 제곱해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SVD라고 하는 앞서서 이제 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SVD라고 하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SVD 자체로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냥 R이랑 T 그리고 뭐 K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구해내고 싶잖아요. 이 T 자체의 매트릭스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 QT가 아마 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뭐 QR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구한 T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내에서 또 R이나 T 같은 것들을 별도로 이제 추출할 수가 있고, 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뭐 어떤 최적화를 또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내부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 K, 인트린식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고려는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부 파라미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다이렉트 메소드였고,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이제 P3P라고 해서 PMP의 일종인데 이게 N은 어차피 포인트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제 3개의 포인트만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6개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3개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냐 하면 어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포인트가 6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포인트들은 다 독립적이었죠. 어떤 관계를 가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3개의 점이 있고 3개의 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삼각형의 어떤 닮음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삼각형을 만드는 이 대문자 A, B, C 그러니까 3D 포인트 3개가 카메라 좌표계가 아니고 월드 좌표계의 A, B, C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책의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마치 뎁스처럼 카메라 좌표계 3D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P3P 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 카메라 좌표계 그러니까 카메라의 센터를 원점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월드 좌표계의 그 기준점을 제로로 가지는 어떤 3차원 이제 코디네이트를 각각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전체 조건들이 깔리면은 아래 이제 식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건 코사인, 제2 코사인 정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음 수식을 만들고 이것들은 사실은 그냥 수식을 정리하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하고 구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A랑 B랑 C랑 카메라 좌표계가 아니고 월드 좌표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OA, OB, OC 이 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뎁스는 모르지만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제 비율은 어차피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미지 여기서부터 가지는 요 비율이랑 이것들은 이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전부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 요렇게 이제 2가지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2가지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알고 있는 값들은 뭐냐? 여기 코사인 이 소문자 ABC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J 정리해서 코사인들 다 알고 있고 여기 U, W는 아까 이 각각의 값들은 이제 그 월드 좌표계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해서 알고 있고 모르는 값들은 이제 X랑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 이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X랑 Y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이 2개가 나오는 거고 이것들을 그냥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들을 이제 뉴메리컬하게 풀 때는 사실은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것들은 A랑 B랑 C 위치를 이렇게 3D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RT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얘의 3D 그러니까 대문자 ABC의 3D 어떤 삼각형이랑 소문자 ABC 3D 삼각형 간에 소문자 ABC가 아니고 그 카메라 좌표계의 ABC를 이제 구해가지고 카메라 좌표계에서 보는 ABC와 그냥 월드 좌표계에서 보는 ABC가 사실은 뭐 같은 값이지만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뒤에서 나올 이제 3D to 3D ICP 방법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주어진 매칭쌍이 이제 3개 이상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을 만드는 이 세 포인트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많은 매칭쌍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이 삼각형이 한 점이라도 틀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차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이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수렴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P3P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앞에 방법들은 사실은 다 선형 방법들이에요. 선형 방법들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방법입니다. 우선 요 이름이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인 거 요거 이제 그 저희 슬랭KR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궁금해하신 분들 많던데 번들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단어이고 그 묶음이라는 거는 어떤 라이트 레이의 묶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피처들을 매칭되는 피처들을 알고 있다면 그 카메라 이제 센서로부터 나오는 이제 레이들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 레이들을 이제 여러 개를 매칭을 하고 그 매칭을 한 이제 값들로 이제 최적화를 해서
어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어드저스먼트 조정한다. 이래서 이제 번들 어드저스먼트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번들 어드저스먼트를 이제 비선형 방법이라고 했는데 선형 방법이랑 이제 비선형 방법이랑 뭐 그 기본적인 시계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책에서 주고 있는 또 다른 인사이트는 이 선형 방법들은 대부분 카메라 자세를 먼저 찾은 다음에 공간의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비선형 방법들은 카메라의 자세, 위치랑 그러니까 공간 지점 위치의 최적화 변수를 공간 지점 위치를 최적화 변수로 간주하여 함께 최적화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얘는 앞서 보셨듯이 선형 방법은 어떤 뭐 이센셜 매트릭스, 호모그래피 뭐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카메라의 뭐 RT 이런 위치 정보, 자세 정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맵을 만들 때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게 이런 수식을 가지고 매핑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위치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선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자세 그 매트릭스나 수식을 한 번에 딱 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하나 값들을 막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위치랑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이랑 매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슬램이라고 부르고 있는 요 개념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선형 방법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어떤 조금 상대적으로 정적인 환경이나 포인트의 개수가 포인트들이 개수는 적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정확할 때 이제 더 많이 좋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비선형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들이 부정확하더라도 이렇게 개수가 많고 어떤 뭐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 리얼타임 슬램에 그래서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좀 이거의 기본적인 방법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MP에서 번들 어드저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2D, 3D 매칭이다 보니까 2D에서 없는 3D 정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있는 3D 정보에서 한 차원을 줄여서 이 2D 이미지 플레인으로 이제 리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러 자체는 2D에서 결국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3D to 2D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D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걸 2D로 리프렉션하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앞에서 이제 리대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수식을 보면은 그 전에 아까 뭐 다이렉트 방법이나 그 PCP 했던 수식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변한 RT 부분이 요렇게 바뀌었죠.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앞에 저희 리군 리대수 이제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 이것들로 이제 비선형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매트릭스에서는 특히 회전 부분에서 되게 제약이 많이 붙어요. 뭐 올소고나란 그런 특성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비선형 어떤 최적화를 하는데 되게 그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저희 다 뉴메리컬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딱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좀 바뀌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최적화 어규민을 통해서 요 포인트 여기는 이제 UI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이제 P2와 P2가 바깥이랑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아까 부분 이어서 말하면 리대수를 사용하면 어떤 가우스 유턴 그리고 딜벤버그 마크트 방법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제약되지 않는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기가 좋고 구성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거는 다 그냥
크게 이해를 안 하셔도 이 자코비안 부분을 조금 개념적으로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자코비안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번들 어저스먼트가 이제 비선형 문제라고 했지만 비선형 문제를 컴퓨터가 풀려면 결국은 이제 선형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뉴메리컬하게 그걸 할 수 있는 키가 이 자코비안이거든요. 이 자코비안이 결국은 미분하는 미분값인데 통해서 비선형을 어떤 선형 근사를 해주고 이것들이 리대수랑 결국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대수의 이렇게 자코비안 행렬은 카메라 포즈 리대수에 대한 Z형 오차의 1차 변화다라고 이제 하고 수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x 플러스 x 변화량의 에러는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에러, x 에러에다가 x 변화량의 자코비안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코비안은 그냥 이바의 규기 어떤 이런 매트릭스로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아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자세를 최적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징점에 아까 제가 공간적 위치도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매핑 부분도 이제 같이 최적화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부를 통해서 자코비안 통해서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3-2 부분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이나 그런 코멘트 받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질문인데 다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항상 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P3P에서 P3P가 예, 2D to 3D 매칭인데 말하자면 예, 이제 예, 2D 영상 평면에서 영상 피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3D 월드 좌표계에서의 3D 뭐 점 XYG 점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것 간의 예, 예, 코레스폰던스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네, 2D 영상 피처에 대한 그 3D 스트럭처를 뭐 이렇게 예측해서 그 3D 스트럭처가 하고 이제 3차원 좌표계에 있는 그 점들 간의 ICP를 통해서 예, 정합을 통해 그 카메라 좌표 그 카메라 포즈를 예, 계산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보면. 근데 예, 예. 그 다른 건 다 이제 잘 이해가 되는데 2D 영상에서 3D 스트럭처를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그게 조금 헷갈리고 여기서는 그 닮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 j 코사인 정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실제 월드 좌표계에서 ABC는 그냥 알고 있는 그렇죠. 론인데 그 카메라 좌표계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 원래는 이제 2D가 이제 영상 평면에서의 이미지 피처들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 예, small ABC인 거죠. 예, 그 예. small ABC에 대한 3D 그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3D 스트럭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해야 나중에 그 월드 좌표계에서의 3차원 라지 ABC랑 이렇게 ICP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small ABC에 대한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 그러니까 스몰 ABC에 대한 스트럭처라는 게 이 삼각형을 만드는 구조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차원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뎁스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선 네, 뎁스는 뎁스는 없는데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상관관 그 스트럭처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차원이 더 튀어나와서 그,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랑 3차원 좌표계 월드 좌표계에 있는 3D 대응점 간의 ICP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하면서 좀 예, 예, 예. 헷갈리더라고요. 아, 예, 저도,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 방정식에서 이제 다 아는데 모르는 거는 결국 음, 여기 x, y 두 그렇죠. 값이잖아요. XY가 여, 이제 X가
OA와 여기, OC 간의 비율이고, 예, 예. 그리고 Y가 OB와 OC 간의 비율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의 정확한 값은 모르는데 네, 이 이제 비율 그러니까 x, y를 이제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제 구하죠. 방정식을 네네,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율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비율, 이 비, 음, XY가 어떤 이제 그냥 뭐랄까, X, 뭐지? 그냥 치환한 거죠. 그냥 변수로서 활용된 거죠. 어떤 의미 있을 예, 예, XY 그냥 지값이 치환한 아니라, 겁니다. 예, 어, 예, 치환한 겁니다. 예, 뭐 좌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음, 치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XY를 구하는 게 되는데, 이제 XY, 만약 그러면 XY가 구해졌다고 치면, 네, 예. XY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어,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조금 본 지가 저도 조금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봐서 정리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XY를 통해서 이 A, B, C의 그러니까 그 월드 좌표 말고 카메라 좌표에서 보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뎁스를 추정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예, 튀어나온 정도 뎁스, 말하자면 뎁스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얘 A, B, C가 같은 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코디네이트에서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각각이 지닌 이제 그러면 수치적인 값들이 다른데 네, 뭐 예를 들면 A가 뭐 월지 좌표계에서는 1,1,1인데 음, 카메라 좌표계에서는 뭐 10,10,10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거 간에 이제 ICP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음, 값들을 가지고 음, 음,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월드 좌표계에서 이제 이 카메라 O가 위치하는 그렇죠. 부분에 변환 관계를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일단 이거는 제가 수식적으로 조금 더 한번 다시 봐보고 제가 정리 드릴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아마 번들 어저스먼트 부분이 뒤에 파트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 네, 맞아요. 그 예, 뒤, 그래서 뒤에 아마 최정호 님이 아마 발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일부러 다루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데도 활용이 많이 되는데, 네, 여기서 딱 책에 있는 내용 범위에서만 제가 일부러 다룬 거긴 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3D to 3D 매칭 부분도 발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캡 부분, 이거는 제가 자료 보시는 분들 보라고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넣어뒀고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에 바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3D to 3D는 조금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막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2D to 2D를 하고 2D to 3D를 한 다음에 다시 3D to 3D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사실. 거의 뭐 수식이나 이런 접근법들이 거의 똑같고 다만 이제 계속 차원이 이제 늘어나죠. 그 인풋에 이제 차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ICP라는 방법들은 아마 대부분 뭐 많이 사용해 보셨거나 혹은 사용해 보지 않으셔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컨셉인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어진 점들 사이에 각각의 어떤 비교를 해서 어떤 거리의 최소값 같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개의 RGB 이미지와 각 영상에 대응되는 3D 프린트 클라우드가 존재할 때 사용하는 걸 기본 컨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GB-D 슬램을 할 때 그러면 각각 프레임에서 이제 뎁스 맵이 들어올 거고, 그 뎁스 맵은 당연히 카메라 기준으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앞서서랑 2D, 3D에서도 똑같은데, 내 카메라에서 측정한, 이제 그때 당시에 측정한 어떤 뎁스맵 혹은 뭐 포인트 클라우드랑 어떤 이미 내가 그 다 포인트를 알고 있는 3D 모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델의 뎁스를 찍은 거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 수식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거의 유사한 경우이고, 여기서는 카메라 모델은 사용하지 않아요. 카메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린식 파라미터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이저 슬램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뭐 라이다도 마찬가지 경우겠죠. 3D 뎁스를 찍는 이제 그런 센서들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RGB-D 슬램은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점들이 어쨌든 각 그 이미지 혹은 뭐 각 센서에서 들어오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거기에서 매칭쌍이 존재할 때 그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풀어서 그 센서들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식들이 다 똑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2D, 3D랑도 내용상 기본적으로 이제 겹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수식은 거의 똑같아요. 이제 여기도 SVD로 선형 방법을 주로 풀고, 뒤에 비선형 방법을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는 아닌데, 왜냐하면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는 기본적으로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적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는 아닌데, 거의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랑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비선형 최적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형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에러의 오류항을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이런 최소 제곱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각 차의 합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R과 T를 찾을 수 있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어떤 주점 집합, 그러니까 점 집합들의 그런 중심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만 10개가 있으면 그거의 중심을 계산을 하고, 그 중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냥 갖다 쓰다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뭐 별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풀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트릭을 쓰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목적 함수, 코스트 펑션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제곱이 되는 값이 이제 두 개가 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요 뒤쪽에 오는 수식은 보면은 R과 T에 둘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R과 T에 둘 다 영향을 주고 있고, 다만 여기 보시면 P랑 P 이제 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각 점들이 아니고 이 점의 이제 중심 값이거든요. 집합의 중심 값인데, 실제 이제 각각의 점들의 값들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점들의 중심점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이 0이 이제 되게 만들면은 RT랑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아마 따로 이제 최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수식인데, 다시 요 PI에서 이제 중심값을 뺀 거, 이제 어떤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죠. 그 차가 이제 QI, 뭐 QI 닷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요 앞에 수식 부분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요 부분을 이제 아규빈을 통해서 어떤 최소화 방법으로, 제곱 최소화 방법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을. 회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식에서도 보셨겠지만, 회전을 구하면 이 트랜스레이션을 구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제 회전을 이제 알면 이동을 계산하는 그게 너무 쉽기 때문에 R을 계산하는 데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을 우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위의 식을 좀 다른 방식을, 요 식 부분을 풀어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요거 최적화하기 위해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도 한 번에 깔끔하게 풀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부분, 요게 이제 제일 요 뒤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뒤에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TR이라고 된 거는 뭐 트랜스포즈 이런 게 아니고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정사각 매트릭스가 있을 때,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 그것들의 그 대각 행렬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 대각 행렬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트레이스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 값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고 이 앞에 부분들, 이제 QI 트랜스포즈랑 QI가 있는 부분들은 이 두 개 다 사실 해당되는데, 이 두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W라는 어떤 하나 값을 이제 정의하고, 그것들을 이제 SVD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은, SVD를 통해 이제 세 가지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U랑 V 값들을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회전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형 방법이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비선형 방법처럼 이 식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도 값을 넣으면서, 때려 넣으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리니어한 하나의 뭐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하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제 비선형 방법은 식은 거의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은 똑같고, 다만 요 RT가 있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이렇게 R이 대수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이 리대수 모델을 이용한 이제 모델 섭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사실 이제 앞에 나온 이제 그 번들 어저스먼트랑 거의 상이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책 여기서는 이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정도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해법과 무한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 그냥 방법마다 차이가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수렴을 잘 할 수 있는 형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냥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치가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고 해도 이게 그냥 아무 서로 관계를 모르는 포인트 클라우드면 사실은 그거 매칭 관계 구하는 것도 사실은 복잡한 일이죠. 2D는 어떤 뭐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든 뭐든 피처 매칭하는 방법들이 많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한 데 비해서, 3D는 그 피처 매칭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리얼타임 슬램에서 그렇게 매칭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일치하는 점이 뭐 일부라도 알려져 있다면은 최소 자승 문제를 이제 뉴메리컬하게 이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면서 비선형 방법을 할 필요는 사실상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슬램을 하는데 그 각각 프레임 사이에 매칭 관계가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계속 아마 다른 부분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일반적 슬램에서 3D to 3D랑 3D to 2D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3D끼리 이제 매칭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3D to 3D를 하고, 이제 이걸 리프로젝션 해서 에러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3D to 2D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수식이 거의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D to 2D랑 3D to 3D를 혼용을 한다라는 것들까지 해서 오늘 발표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게 3D to 3D 매칭이 보통 이제 ICP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 보니까 네. Iterative Closest Point고 이제 3차원 포인트 점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에 1년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 T 예. 프레임이랑 T-1 프레임 있을 때 그 두 포인트 클라우드 간에 이제 상관관계를 잘 매칭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정합을 통해서 그 두 좌표계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얻어내는 게 이 ICP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뎁스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하면 뎁스 카메라가 쭉 움직이면서 그 뎁스 맵을 생성할 텐데 뎁스 맵이 말하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각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이어나감에 따라 그 카메라의 궤적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다시 말하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라이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라이다도 똑같이 라이다는 뎁스 맵은 아니지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주변의 360도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알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계속 누적해서 그 누적이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뭐 아웃라이어라든가 아니면 노이즈 같은 것도 제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예, 맞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잘 제거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는 연구도 좀 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그 ICP도 되게 다양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점 예, 간에 맞습니다. 이제 그 매칭 크로스펀던스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또 그거보다 조금 뭐 잘 많이 활용되는 거는 포인트 투 플레인 ICP라는 게 있죠. 그것도 이제 잘 사용되고 아니면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지오메트릭한 피처를 뽑아서 피처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또 정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코멘트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뭐 레이저 센서나 라이다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활용이 되고 거기서는 당연히 3D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3D to 3D ICP 기반의 방법들이 로컬리제이션 하는데도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제 이미지보다 아쉬운 점이 역시 그 어떤 덴시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과 점 사이의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덴스하지 않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많고 이래서 피처를 사실은 정확하게 매칭을 하고 그러는 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각 박스에 모서리가 있다 그러면 이미지는 웬만하면은 그걸 촬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3D 센서류들은 사실은 그 정확한 꼭지점이나 모서리를 딱 정확하게 못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을수록 사실 이렇게 ICP 같은 알고리즘은 작동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조금 연관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채팅에 김하영 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잠시만요. 제가 모니터가 지금 하나라 가지고. 아, 음. 이제, 일단 질문, 네, 잘 하긴 했고요. 이제, 코리스판던스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슬램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아마 2D 슬램, 그러니까 모노큘러 슬램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피처 그 선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발표해 주실 때 아마 좀 어느 정도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정 코너 같은 것들을 찾고 그거를 뭐 시프트나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코리스폰던스를 또 찾거나 매칭하는 그런 것들 알려주셨던 것 같고 3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좀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냥 글쎄요, 뭐 이것들이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떤 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너무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가 네, 사실 어렵긴 한데,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통 3D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처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피처 디스크립터를 뽑아서 이제 그것도 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프로젝티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게 그냥 이전 그 그냥 가까운 그 오버랩되는 영역 안에서 현재 t 프레임의 포인트를 t-1 프레임의 그냥 코디네이트로 그냥 프로젝션해서 프로젝티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보내줘서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t-1 프레임에서의 가장 가까운 애를 그냥 연결해줘요. 일단은 그렇게 코레스pondence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코레스pondence를 매칭해서 얻어준 다음에 결국은 이게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로 하면 좀 설명 어려운데 제가 일단 키워드는 Projective Data Association이고 그게 제가 키넥트 퓨전 논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혹시 제가 화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이거 제가 발표를 그럼 꺼야 되나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옛날에 만들어놨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이쿠 이게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뎁스 이미지 첫 번째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 그림은 보이시죠? 지금 그림이 보이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뎁스 이미지가 있을 네. 때 뎁스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 뎁스랑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포인트 S가 이렇게 생성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얻은 그 변환 행렬을 통해서 조금 이동시켜줘요. 여기서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거는 약간 다르죠.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뎁스 두 번째 이미지 있는 곳으로 두 번째 뎁스 이미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그 위치에서의 또 뎁스 뭐 XY 좌표로 꽂히겠죠. 그 꽂히는 거기에서의 뎁스를 또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뎁스 두 번째 이미지에서의 뎁스를 또 이쪽 포인트 클라우드로 3차원 공간으로 옮겨주고 그거를 이제 코레스폰던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를 코레스폰던스를 매칭을 해주고 이것에 대한 연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게 코레스폰던스를 얻고 그거를 앞에 말씀해 주셨던 ICP로 최적화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하영님 네, 네. 잘 되셨고 혹시 제가 하나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아까 포인트 투 플레인 알고리즘은 없었잖아요. 아, 예, 예.
그게 그 2007년에 나온 그 논문 말씀하시는 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이제 있는데 그게 키넥트 퓨전에도 많이 활용되고 뭐 전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런 슬램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라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시는 거로 가정하고 이제 포인트 투 플레인 ICP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파란색 점군이랑 빨간색 점군. 빨간색은 이제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고 파란색은 지금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두 개 간의 그 정합을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점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냥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노멀 벡터도 계산해야 되고 그 노멀 벡터를 통해서 이 접선을 알 수 있어요. 이 접선에 대한 그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 소스 포인트와 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수직거리 그래서 포인트 투 플레인 거리 이 거리를 이 L1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적화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강건하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또 L2는 이렇게 이 수직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최소화를 하는데 그 내부는 최적화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식의 의미는 이제 M은 4x4 매트릭스입니다.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들어있는 그 매트릭스고 S는 이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 XYG 값 그리고 D는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 값 그리고 N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노멀 벡터 그래서 이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 수식을 최소하게 만드는 그 파라미터 M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래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X, Y, Z 쪽으로 세 개로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계산하게 그 세 개를 곱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로테이션 값이 나오는데 그게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해서 논리니어한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해서 이게 잘 풀리진 않는데 이거를 근사해서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approximated transformation matrix M hat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서는 R11, R12, R13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에 대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치환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각 알파, 베타, 감마 값은 그냥 앵글 회전 값입니다. 회전. 그래서 거의 아주 작은 회전 값에 대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의 이 M이라는 매트릭스는 원래 이 로테이션 이것과 트랜슬레이션 요쪽에 들어가는 그 4x4 매트릭스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근사해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M을 M-로 치환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식을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쭉 일렬로 나타낸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된 수식을 또 이제 AX-B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매트릭스 A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그리고 벡터 B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 A는 이렇게 밑에 보여지는 노멀 벡터와 노멀 벡터의 값과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의 XYZ 값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외적 형태인데 이 형태 값이 이렇게 한 행을 차지하고 한 행의 앞에 세자 세 개를 차지하고 그 뒤에는 노멀 벡터 세 개가 돼서 이렇게 A라는 행렬이 구해지고 그리고 B는 또 마찬가지로 노멀 벡터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클라우드 요 앞에 세 개는 그렇게 그 곱셈 세 개 각 엘리멘트의 곱셈으로 구성되고 또 뒤에 거는 노멀 벡터와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 세 개의 그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행별로 이렇게 쭉 되고요. 그래서 x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들 회전 값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txt y tz 값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ax-b의 선형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수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이것을 푸는 것은 조금 더 간단해져서 최적화하는 방법들 가우스 뉴턴이나 르벤버그 마르코트 방법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풀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투 플레인 ICP의 주요 내용이고 사실 이 행렬 값 그 자체가 코드로 거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A 행렬과 B 행렬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거의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대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최종우님이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종우님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섞어서 쓰는 예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제라고 할 것도 없이 아마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맞물려서인 거는 이제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3D to 2D 할 때도 그랬고 했는데 3D 정보가 있으면 어쨌든 2D로 이제 리프렉션 하는 거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3D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2D 뭔가 부족할 때 2D로 쓰는 것도 괜찮고 예, 뭐 동원님 혹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네, 어떤 제가 아는 거는 그 ORB 슬램에서도 이제 그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모노큘러 카메라 환경일 때 그냥 제일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던 2D to 2D 그러니까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걸 쭉 하고 이제 그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할 때 거기서는 사실은 백업 비주얼 보드로 영상의 시뮬레리티를 예측하고 나서 그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비슷하게 보이는 영상 두 개. 그 두 개를 후보가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지오메트리컬하게 어떻게 두 개가 매칭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D to 3D 매칭을 활용합니다. 왜 2D to 3D 매칭이 그때 활용되냐 하면은 2D to 3D가 이제 시뮬레리티 값, 스케일 값도 추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루프 클로저라는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전에 왔던 곳을 다시 방문할 때인데 근데 그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이전에 봤던 거 영상인 걸 판단하긴 하지만 그 두 개 간의 스케일 값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2D to 2D에서는 그냥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니까 비슷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한 텀 S 값이 추가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D to 3D 매칭을 통해서 계산하고 스케일 값까지 추가해서 계산을 해서 최적화하는 걸로, 아마 OLB 슬램에서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뎁스 영상이나 라이다 쪽에서는 2D to 3D를 활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컬러 카메라 영상을 활용하진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컬러 카메라 영상까지 추가해서 활용하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키넥트 퓨전이나 아니면 뭐 로암이나 아니면 그런 류의 방법들은 2D to 3D는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최종호 님이 질문이 있으신데, 비주얼 슬램 영역에서는 3D to 3D 경우는 루프 클로저에 해당할 수 있나요? 3D to 3D. 그러니까 뭐 해당된다는 그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 3D to 3D라고 당연히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주얼 슬램에서도 이제 각 프레임마다 이제 3D to 3D로 이렇게 뭐 ICP를 써서 뭐 이렇게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오토메트리 자체,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 자체를 이제 이어가기도 하는데, 루프 클로저는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씬이랑 그 맵이랑 좀 차이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램을 하는 동안 이제 A 프레임이랑 A1 프레임이랑 A2 프레임은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날 확률은 좀 적은데, 루프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 좀 차이가 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같은 3D to 3D라도 방법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죠. 예. 네, 그럴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냥 루프 클로저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루프 클로저를 수행함에 있어서 3D to 3D 매칭을 조금 그 내부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루프 클로저 판단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 간의 시뮬레이티를 계산해서 비교한다던가, 뭐 일단은 비슷한지를 판단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두 개 간의 정확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정확하게 카메라 위치를 다시 한번 이제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ICP를 통해서 조금 더 강건하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루프 클로저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ICP, 그러니까 3D to 3D 매칭을 통해서 그냥 현재 위치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맵 상에서 뭐 ICP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산량이 엄청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맵의 크기는 현재의 포인트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위치, 대략적인 현재 위치에서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 현재 위치 주변에 대한, 전체 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위치 주변의 일정 영역에 대해서만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를 떼어내서 그 위치에서 대충 이제 ICP를 활용해서 루프 클로저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나이브한 방법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쵸, 이제 좀 단점이 이제 대놓고 드러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계산량이 워낙 많을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발표해 주신 이종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 조금 예고를 하자면, 다음 시간은 그 3월 10일이고요. 그 옵티컬 플로우랑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 이거는 비주얼 오도메트리 2 섹션에 들어가는데 옵티컬 플로우랑 다이렉트 메소드에 대해서 김예찬님과 오정주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해주신 정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그럼 다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